올 상반기 말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1,458조 9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오늘 마무리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의 순자산이 5년 전보다 14.4배 증가한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은 2.2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주택 매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30대에선 주식 채권을 매각했고 4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2.5%로 전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수가 3천여 채에 육박하고 총 구입 액수는 5,17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난 8월 국내 온라인 패션 의류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 근로자는 총 1,015만 2천 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외식비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이 11,0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최근 이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가격이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식비가 오르면 국민들이 외식 소비를 줄이고 또 음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물론 올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똑같은 폭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부터 살펴봅니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돈 공시 보도국의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롯데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롯데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요. 네. 네, 롯데쇼핑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밸류업 계획을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이 밸류업 공시에는 주주 환원 정책과 중장기 사업 계획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주주 환원 정책을 보겠습니다. 현재 30% 수준인 주주 환원율을 35%로 확대한다고 밝혔고요. 주주 환원율은 기업이 배당과 또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수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나눠준다는 의미입니다. 상장 이후 처음으로 이 주당 3,500원의 최소 배당금도 도입합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3,500원의 주당 배당금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또 배당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구조도 도입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지급하는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최대 유통그룹 이름값을 하기 위해 업계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에 나서는 등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밸류업 계획에는 중장기 사업 전략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 추진 전략은 뭔가요?
네, 핵심 추진 전략은 보시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를 목표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을 이제 공개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사업 조직 구조를 재편할 점이라는 겁니다. 인터내셔널 헤드쿼터를 두고 전략적인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은 롯데 유통군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사업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검색창, 그리고 배너, 오프라인 매장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 또 발주 시스템 등 유통업에 특화된 AI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롯데쇼핑은 오는 2030년 매출액 20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까지 이렇게 공개를 한 상태고요. 해외 사원 매출액은 한 3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또 많은 기업들이 밸류앱 관련해서 계획을 내놓았죠? 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네. 이 정부의 밸류업 확대 기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 평가와 그리고 외국의 유사한 상장 기업 대비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밸류업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카인드에 가면요. 밸류업에 관한 공시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최근에 이 공시를 보면 강원랜드, 고려아연, 롯데렌탈 등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이렇게 했고요. 지난달 말 업계 최초로 이 롯데렌탈이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또 JB금융지주, 세아홀딩스 등도 밸류업 예고를 공시를 했습니다. 올해 네. 말까지 이렇게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 공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밖에 다른 유통기업들도 이 기업 가치 재고 대열에 합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유통 양대 산맥인 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분기 중 밸류업 방안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고요. 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도 실적 턴어라운드 성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CU를 운영하는 BJF 리테일이죠. 이번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렇게 밸류업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유통주는 국내 증시에서 좀 저평가로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유통기업들의 밸류업 그리고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통기업들의 밸류업 계획 살펴봤고요. 자, 고려아연 얘기가 또 나왔는데 최근 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격을 상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상향을 했는데요. 예. 한 달 새 이렇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측은 지난 11일 이 정정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 주당 가격을 기존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개 매수는 오는 23일까지, 10월 23일까지 지속될 예정이고요. 고려아연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 그리고 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수량도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15.5%에서 17.5%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2조 6,635억 원에서 이 3조 2,245억 원으로 커졌고요. 지난 8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 과열 양상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조사를 착수하기로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에 영풍과 또 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매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이 고려아연 한 달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는 오늘로 끝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로 끝이 나는데요.
고려아연의 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MBK 그리고 영풍 이 연합의 공개 매수가가 오늘 종료가 되고요. 지난달 13일 MBK 측의 공개 매수로 시작된 이 경영권 분쟁 1라운드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네. 처음에 고려아연 주식을 66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던 영풍 측은 주가가 취소자 75만 원으로 인상했다가 또 83만 원으로 재차 올렸고요. 이에 맞서 최윤범 측도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자사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 매수 청약에 응했을 때 세금 효과가 좀 더 있다고 밝혔고 반면에 MBK는 이에 대해서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가 인상으로 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K 공개 매수가 오늘 종료되지만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손꼽힌 영풍정밀은 어떤가요? 네, 최 회장 측은 이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공시를 했고요. 네. 이렇게 캐스팅 보드인 영풍정밀을 갖게 되면 좀 더 유리해진다는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뉴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보도국의 김병주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감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모저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의 첫 번째 주 일정이 지난주 마무리됐고 오늘 국감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국회 주요 상임위마다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살펴본 오늘의 집중 취재.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키워드는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국감 1주차의 최대 화두는 역시 임종용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이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우리금융 내 금융 이슈는 지난해 초 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까닭에 업계 안팎에서는 임 회장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기업인들, 금융인들 국감에 소환되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자, 그렇다면 임종용 회장이 금융지주사 회장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한 구체적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임종용 회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네. 특히 현직 금융지주사 회장으로는 사상 첫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었는데요. 임 회장을 국감장에 소환시킨 문제 이슈는 바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주요 계열사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 사고입니다. 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드러난 약 7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계열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약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그리고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착수를 했고요. 검찰 또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에 정무위가
금융위 국감에 맞춰서 임종용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임 회장이 이에 응하면서 출석이 전격 결정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임종용 회장 출석해서 어떤 말을 했나요? 또 그리고 국감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네, 결론적으로 이번 국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임종용 회장은 예상대로 한껏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를 했고요. 또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언급된 구체적인 재발 방안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물론 이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윤리내부통제위원회 그리고 윤리위원회 신설 또 전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등 신규 정보 조치를 공개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임 회장 출석을 벼르고 있었던 의원들의 질문 수위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의원들 중 일부는 본인들의 질의 시간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또 몇몇 의원들은 내부 통제 이슈보다는 우리금융 내 파벌 문제, 또 점포 폐쇄 등 다른 이슈 질의에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 국감에서 눈여겨볼 키워드 뭘로 선정하셨나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올해도 줄소환으로 정했습니다. 네. 앞서 임종용 회장 이슈를 다루기도 했지만 과연 각 상임위에서 어떤 거물급 기업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그리고 채택할 이들의 실제 국감장에 등장할지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실제 올해 국감에서도 대다수 상임위에서 기업의 CEO,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과연 향후 남은 2주간 어떤 인물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혹은 참고인으로 등장할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택된 증인 명단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일단 올해 국감 각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어림잡아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역대 국감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규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계열사에서는 경영진 및 임원급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하나그룹의 오너 3세죠. 김승현 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이 오는 21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하나에너지의 지분 공개 매수, 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즉 RSU 도입 같은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김 부회장은 최근 자본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주요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이슈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은 두산 박혜가 로보틱스 합병, 그리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근 계열사 합병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 김영섭 KT 대표, 김웅수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 국내 기업인들도 각사의 현황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특히 김영섭 KT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8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 이어서 오늘이죠. 14일 한 산자의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몽원 H1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홍정건 하나큐셀 부분 대표이사 등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 역대급 규모와 증인, 참고인 좋은 얘기입니다.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자, 문제는 없나요, 이런 거? 네,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문제, 즉 소위 보여주기식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국감 진행 과정의 문제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채택된 증인들도 엄연히 현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거나 경영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국회에 부름에 응했는데 사실상 발언 한마디 제대로 못하거나 결국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특히 저희가 만난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도 일단 부르고 보자식의 증인, 참고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야당에서는 반도체 사업 부진의 이유를 묻겠다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산자의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비록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8일 과방위 국감의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또 현실적으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은 대기업 회장들을 국감에 소함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좀 재밌게 지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로 정했는데요. 네. 인기 트로트 노래 제목과 그렇죠. 동일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감이라는 이벤트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출석이 과연 성사될지 또한 그것도 이번 국감의 관심사로 거론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다소 특이한 키워드인데 또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과연 누구를 국감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입니다. 네네. 한이가 출석을 예고한 국감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국정감사입니다. 현재 환노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뉴진스 멤버 한이 그리고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앞서 한이와 뉴진스 측은 하이브 사옥에서 만난 소속사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직장 내 따돌림 이슈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이의 경우 참고인 신분임에도 자발적으로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팬들과의 소통, 유료 플랫폼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변수가 없는 한 아이돌 멤버가 국감 현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밖에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제시 링가드도 15일 국회 서울시 국감에 참고를 채택이 됐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해 물어보겠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김병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D사이트 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